자, 예제 8번을 보면 어떠한 지형이 있는데 그 지형이 이러한 함수의 그래프 모양으로 나타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래프에 이제 1,1,3 x 대신 1, y 대신 1 집어넣으면 z는 3이 되니까 이 1,1,3은 요 지형 위에 그래프 위에 점이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경사가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는 방향과 내려오는 방향을 구하라는 얘기죠. 즉 경사가 가장 가파르게 올라간다, 경사가 가장 가파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지점에서의 방향도 함수가 뭐가 되냐면 경사란 얘기예요. 방향도 함수의 방향. 그랬을 때 그런 올라가는 방향, 가장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방향도 함수가 최대값이 되는 거. 즉 가파르게 올라가는 방향이라는 거는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방향도 함수가 최대가 되는 방향, 최대가 되는 방향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려온다라는 얘기는 뭐야? 최소가 되는 방향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내려온다라는 거는 방향도 함수가 최소가 되는 방향이라는 그러한 경사도를 구하라는 얘기는 뭐야? 그 방향도 함수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결국은 이제 그레디언트를 이용을 해서 올라가는 방향, 최대가 되는 방향이니까 그레디언트의 방향이 되는 거죠. 즉 F 요점을 우리가 P라고 하면 FP 요 방향으로 보내라. 요 방향을 구하라는 거고 최소가 되는 방향은 이 방향을 구하라는 거고 그랬을 때 이 방향으로의 방향도 함수와 이 방향으로 방향도 함수를 구하라는 내용과 똑같죠. 별거 어려운 거 없죠. 그렇죠? 자, 그럼 이 방향을 얘를 구해봐야 되는 거죠. 즉 델타 F의 델 F의 1,1,3 이걸 구해야 돼. 자, 이거 하기 전에 그냥 임의의 점에서의 그레디언트를 자, 얘는 뭐냐면 우리가 얘를 f의 x, y, z라고 하죠. 그럼 얘는 x에 대해서 미분하고 y에 대해서 미분하고 z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어떻게 하라? 각각의 성분으로 써라. 그러면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4x y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8y 이변수 함수니까, 이변수 함수죠? 이변수 함수. 한 변수 함수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변수 함수. 그러니까, 이변수 함수가 되는 거죠. 네, fx, fy.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y. 이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래프에 의해 점 1,1,3이라는 얘기는 어떠한 점? P, 이걸 P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쵸? 어디에서? 1,1, 1,2. 여기에서 이 값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F의 1,1을 구해보면은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됐으니까, 즉, 이 방향도 함수가 최대가 되는 방향이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는 방향, 최소가 되는 방향이 가장 가파르게 내려오는 방향이에요. 따라서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는 방향은 뭐가 되냐면 요거죠. 여기에 뭐냐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즉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방향으로 가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개고생하는 거죠, 그냥. 왜 제일 선택했는데 그 방향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제일 경사가 큰 데로 올라가는 거니까 제일 힘든 거죠. 그럼 경사가 가장 가파르게 내려가는 방향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1.
즉 마이너스 1,1가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그래서 4,8 그래서 4,8 방향으로 내려가면 그것도 힘들죠. 경사가 가파른 데로 내려가면 당연히 힘들어요. 요것만 피하면 그나마 좀 쉽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경사도를 구해라. 그랬을 때 방향도함수. 자, 그러면 얘를 구해야 되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단위 벡터는 안 돼요. 그럼 이 방향으로의 뭐를 구해야 돼? 단위 벡터를 구해야 돼. 그러면 얘의 크기를 일단 구해보죠. 뭐 얘의 크기나 얘의 크기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방향만 다를 뿐이니까. 따라서 자, 얘의 크기는 루트의 4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4, 4, 16 더하기 8, 8의 64 그러면 루트 80 루트 80이 되겠죠. 루트 80이면은 뭐가 되나? 4루트 5 그렇죠? 4루트 5가 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오케이. 4루트 5가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뭐야? 얘가 뭐야? 얘가 뭐였어요? 얘가 세타가 1일 때니까 그렇죠? 얘가 뭐가 되냐면 그 경사도를 말하는 거죠. 얘가 경사도라는 건 뭐냐? 방향도 함수의 크기였으니까 이 방향으로의 방향도 함수의 크기는 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올라가는 방향으로의 방향도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뭐가 되냐면 그거의 마이너스니까 따라서 최소값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4 루트 5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경사도가 4 루트 5가 되는 경사도를 올라가야 되고 내려갈 때는 이 방향으로 갈 때 요 방향으로 갈 때 요 방향으로 올라갈 때 경사도가 4 루트 5인 만큼 올라가야 되는 거고 요 반대 방향 내려올 때는 마이너스 4 루트 5만큼의 경사도를 가진 길을 따라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를 보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거를 생각해 봅시다. 자, 등고선이라는 건 뭐였어요? 등고선. 등고선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떠한 입체로 된 지형을 입체적인 지형을 평면 지도에 나타냈을 때 등고선이라는 건 뭐야? 같은 해발고도끼리 있는 점들을 이어서 만들어 놓은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등고선을 따라서 쭉 걸으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 없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똑같은 해발고도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경사도가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어떠한 이러한 산이 있어요. 그런 산이 있으면 등고선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같은 해발고도에 있는 지점들을 연결한 곡선이야.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걸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높이나 해발고도에서 요 높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지도 평면에 나타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지도에 나타내면 이거고 얘는 이제 위에 노란색이 있으면은 이렇게 자르면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만 더 그릴까요? 이렇게 요거를 파란색을 지도로 등고선의 지도를 그리면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길 따라가려면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 없이 그대로 수평으로 쭉 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거를 우리가 지도에 표현을 하면 이러한 등고선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지점에서
요 지점에서 요 지점이면 쭉 따라 뭐 한 요 지점이라고 하죠. 요 지점.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서 경사도가 가장 가파른 거는 뭐냐면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는 요로 올라가는 거예요. 경사도가 가장 가파르게 내려가는 거는 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등고선이니까 우리는 일로 가면은 이렇게 가면은 뭐가 되냐면 올라가나 내려가는 거 그대로 갈 수 있는데 위로 올라가나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 가장 경사도가 가파른 걸로 올라가는 거고 가장 가파른 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고선하고 얘하고는 어떻게 돼? 수직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가장 가파르게 올라갈 때는 어느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이 방향이다라고 했어요. 이 점을 우리가 P라고 하고 요 산을 요런 산을 곡면에 나타내는 걸 우리가 Z는 F에 X, Y 이런 꼴로 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 방향이고 요 방향이에요. 그렇죠? 요 방향이야. 자, 얘는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등고선이니까 등고선이 여기니까 뭐가 되냐면 여기에다가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우리는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결국에는 요 곡선에 이 등고선의 곡선에 뭐가 돼요? 접선 벡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접선 벡터가 된다. 즉 여기에 이러한 뭐가 되냐면 접선이 P점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L이 있으면은 이 L과 얘하고는 뭐가 된다? 수직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레디언트의 성질 중에 마지막이 뭐냐면 이거예요. 결국 이 등고선은 뭐야? 이러한 모양의 곡면이 있으면 얘를 어떻게 요 평면으로 자르는 거예요. 자르면 뭐가 나타나? 이러한 모양의 곡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등고선이죠. 그렇죠? 등고선이라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지도에서 얘기를 하면은 어떠한 지형에서 이러한 입체적인 지형에서 얘를 평면인 지도로 나타낼 때 이 등고선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해발고도에 있는 점들을 이어서 만든 선이 등고선이야. 그거를 수학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이러한 입체인 도형과 이렇게 된 평면으로 잘라서 생긴 단면이 뭐냐면 얘예요. 그 등고선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곡선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곡선의 이 점에서의 이 곡선의 접선과 여기에서의 이 방향으로의 방향도 함수는 서로 뭐가 된다? 수직이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한눈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수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증명을 안 할 거야. 책에는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놨는데 우리는 안 할 거야. 그냥 이런 게 된다라는 것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아보고 그냥 정리만 설명하는 걸로 끝내죠. 4.6. 자, 어떠한 이변수 함수 x, y로 이루어져 있는 이변수 함수 f의 정의역에 있는 점 P가 있어요. 자, P를 x0, y0로 써진다라고 를 지나는 등고선 얘죠? 점 P를 지나는 등고선. 그렇죠? 등고선. 그를 등고선을 여기서 책에서 L을 썼는데 우리는 C를 쓸게요. 왜냐면 여기서 좀 바꾸죠. L이라고 하지 말고 이 등고선을 우리가 L이라고 하고 요 접선을 T라고 하죠. T 등고선 L에 대하여 점 P에서 L의 접선 T는 뭐하고
그 지점에서의 P점에서의 F의 그레디언트와 뭐가 되냐면 수직이다. 이게 이제 그레디언트의 성질이에요. 곡선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그럼 다음 장은 13.5절인데 13.5절은 우리가 13.5절은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13.6절로 넘어갈 거예요. 극대값과 극소값. 13.5절은 그냥 스킵을 하죠. 일단 13.6절로 넘어가죠. 자, 우리가 수학 완 시간에 일변수 함수의 극대값, 극소값 구하는 거를 했었어요. 그걸 뭘 가지고 했냐면 도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구했죠. 어떠한 극대값, 극소값을 구한다. 극대값, 극소값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떠한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가 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제일 위의 정점 얘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극대값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극대값을 구하기 극대값이 어떠한 성질을 갖느냐라는 것들을 했었어. 극대값의 성질은 여기에서 요점에서의 접선은 이렇게 되고 요점에서의 접선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극대값보 작은 점에서 작은 왼쪽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양이고 오른쪽에서는 음이야.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면 극대값이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면 극소값이고 이와 같이 우리가 뭐를 하냐면 그 도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극대값, 극소값, 또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변수 함수에서도 이변수 함수의 어떤 극대값, 극소값 이런 것들을 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극대값, 극소값,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거를 구하고 싶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프를 그리면 한눈에 보이거든. 어느 부분이 제일 함수의 그래프가 제일 위에 있고 어느 부분이 제일 밑에 있는지 그래프를 그리면 한눈에 보이지만은 그래프를 그리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 식만 보고 즉 그 그래프가 나타내는 함수식만 보고 함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극대값과 극소값, 최대값, 최소값 어디에서 극대를 갖고 어디에서 극소를 갖는지 그러한 점들을 또 어느 점은 극대도 안 되고 극소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된다는 일. 그럼 당연히 걔도 일변수 함수처럼 어떻게 뭐를 가지고 편도함수, 도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변수 함수에서 최대값은 무엇이고 최소값, 극대값, 극소값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의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이 절에서도 이제 정의를 이제 이변수 함수의 극대, 극소, 최대, 최소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의 13.6절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자는 얘기예요. 어떠한 이변수 함수가 있어요. x, y의 정의역 D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이 P가 이제 정의역 D니까 이 P는 뭐가 되냐면은 그냥 바로 쓰죠. A, B에 대하여 이런 정의는 A, B에 대해서 첫 번째 만약에 D에 있는 임의의 점 x, y에 대하여 D의 모든 점 x, y에 대해서 이 x, y의 함수값과 a, b의 함수값에서 얘가 더 크다. 즉 함수값 중에서 제일 큰 거죠.
그렇죠? 함수값 중에 제일 큰 거야. 이렇게 크면은 당연히 B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F의 최대값이라고 한다. 뭐랑 똑같아? 일변수 함수의 최대값과 똑같아요. 일변수 함수의 최대값은 뭐야? 정의역 중에서 정의역의 원수들 중에서 함수값이 제일 큰 거. 그거를 최대값. 그럼 최소값은 뭐야? 모든 정의역의 원소 x, y에 대해서 f의 a, b가 다른 애들보다 항상 작을 때, 즉 제일 작은 값이죠. 그때 f, a, b를 우리는 f의 최소값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의역의 원소들 중에서 함수값이 제일 큰 거를 최대값, 제일 작은 거를 최소값. 그러면 최대, 최소, 극대, 극소. 극대와 최대의 차이는 뭐냐면 최대라는 거는 전체에서 제일 큰 거고 극대라는 거는 어느 일부분에서 제일 큰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극대라는 거는 뭐냐면 어떠한 A, B라는 A, B의 적당한 근방 적당한 근방과 정의역 D의 교집합을 N이라고 하죠. 교집합을 우리가 N이라고 N에 대하여. 자, 여기에서 요 적당한 근방 A, B의 적당한 근방이라는 거는 요 점이 만약에 A, B야. 그러면 적당한 근방이라는 건 뭐냐면 요 점 A, B에 가까이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가까이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요거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근방이라고 해. 근데 이 적당한 근방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가까운 점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 점이 이렇게 있으면 점의 크기도 우리가 구할 수는 없지만 이 점에서 이 부분을 현미경을 계속 확대를 하는 거야. 그럼 어떠한 현미경을 확대하면은 처음에 이만큼 보였다가 요만한 점이 아니라 또 요만한 점에서 얘를 또 확대를 하는 거야. 이만큼. 그러면 또 요만큼 계속. 즉 우리가 A, B의 적당한 근방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A, B에 굉장히 가까운 점들만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거하고 D의 교집합을 N이라고 했을 때 이 N의 네 번째 N의 원소 미미의 X, Y에 대해서 즉 N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가장 클 때 즉 X, Y가 A, B보다의 함수값이 작으면 이때 FA, B를 뭐라고 하냐면 극대값이라고 불러요. F의 극대값이라고 불러요. 이러하고 그때 A, B를 우리는 뭐냐면 F의 극대점이라고 불러요. A, B는 F의 극대점이라고 하고 그거의 함수값은 F의 극대값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극소값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X, Y 즉 적당한 근방에 있는 어떠한 점 X, Y에 대해서 걔네들의 함수값보다 항상 작으면 A, B의 함수값을 F의 극소값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이라고 그 점 A, B를 우리는 뭐냐면 F의 극소점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이게 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극대값, 극소값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극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극값이라는 거는 뭐냐면 극대값과 극소값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극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극점이라는 거는 당연히 극대점과
극대점과 극소점을 합쳐서 우리는 극점이라고도 부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최대값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극대값이 되는 거야. 또 최소값은 당연히 뭐가 돼요? 극소값이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반대로는 안 되지. 극대값이 최대값이 되고 극소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는 아니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어떤 함수, 그 얘기는 뭐야? 최대값, 최소값은 뭐냐면 극대값들 중에 하나예요. 최소값은 극소값 중에 하나야. 즉 최대값, 최소값, 극대값, 극소값은 뭐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후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걸 얘기하면 뭐냐면 극대값은 뭐냐면 최대값의 후보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극소값도 최소값의 후보이다라는 얘기야.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우리가 생각할 때 F의 극대값을 다 찾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되면 최대값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극대값 중에서 제일 큰 게 뭐가 되면 최대값. 극소값들 중에 제일 작은 게 뭐냐면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으려면 뭘 찾으면 되냐면 극대값, 극소값들을 다 찾아내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중에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를 잡으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대, 최소, 극대, 극소 이런 것들을 정의를 했으니까 이제 이런 애들을 어떻게 찾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변수 함수에서 했던 내용을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도입을 할 건데, 자, 어떠한 y는 fx라고 하는 이러한 일변수 함수가 있어요. 이 y는 fx가 미분 가능이다라는 얘기는 뭐야? 도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고, 즉 미분 계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미분 가능이고, 어떠한 f의 x0에서의 미분 계수가 미분 가능이고, x0에서 극값을 가지면, 즉 극대값이 되거나 아니면 극소값이 되거나, x0에서 극값을 가지면 x0에서의 미분 계수는 0이다라는 게 아마 일변수 함수에서 아마 배웠던 거예요. 이거는 편도함 이변수 함수에서 똑같아. 그래서 정리 13.6.2를 보면 이거예요. 자, 점 x0, y0가 있어. 이거에서 어떤 이변수 함수 f가 편미분 가능이다. 편미분 가능이고, 즉 이 점에서 얘가 편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점에서 f의 x에 대한 편미분 계수도 나오고 y에 대한 편미분 계수도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편미분 가능이고 극값을 가지면 어떠한 성질을 가지면 똑같이 x에 대해서 편미분한 편미분 계수, y에 대해서 편미분한 편미분 계수, 얘네들이 다 뭐가 된다? 0이다라는 얘기. 자, 그럼 이거를 하나씩 뜯어보면 이런 의미죠. 이거 증명을 안 해요. 자, 여기에서 얘가 편미분 가능이다라는 얘기는 편미분 가능일 때, 얘가
x0, y0에도 편미분 가능이다라는 얘기는 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값이 뭔가 존재를 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거와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애들을 우리가 구해서, 즉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극값을 가지면 얘란 얘기예요. 극값을 가지면 얘. 그럼 반대로 이렇게 되면은 극값을 갖는다라고 보장을 못하는 거야. 만약 극값을 갖는다면 극값을 가질 필요충분 요건은 얘이다라고 정리가 나오겠지. 그렇죠? 극값을 가질 필요충분 요건은 얘이다라고 정리가 나오겠지. 그런데 지금 뭐 했어? 극값을 가지면 편미분계수가 0이다라는 거예요. 즉 극값을 가지면 편미계는 0이야.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편미분 계수가 0이 되는 점들은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극값의 후보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 즉 이러한 편미분 계수가 존재할 때 fx, x0, y0 fx, y 똑같이 x0, y0가 0이 되는 x0, y0는 극점의 후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극점의 후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극점의 후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극값을 찾고 싶으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 미분해서 0되는 x0, y0를 일단 찾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뭐가 되면 극점의 후보가 되는 것들이야. 그럼 걔네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 돼?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골라내면 돼요. 증명은 안 하고 정리의 의미, 정리를 어떻게 쓰는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리 13.6.2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러한 미분해서 이러한 편미분 계수가 우리가 존재를 하면 이 편미분 계수가 0이 되는 x0, y0를 다 찾아. 그러면 걔네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극점의 후보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극점이 안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 극점의 후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들 중에서 이제 얘네들이 진짜 극점에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해야 돼? 서로 판별을 해줘야 되는 거야. 얘가 극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별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제 그거를 이제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를 할 거냐면 극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별하는 그런 판별식이라고 해야 될 수가 있나? 판별 조건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볼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죠.